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에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사우나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 22명이 나왔는데 관광객과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박성동 기자. 이 하루 만에 사우나에서 22명이나 확진이 나왔단 말이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제주시 동문 재래시장 인근 한라사우나에서 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고리는 김영성당발 N차 감염자인 149번 확진자 A씨입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중 A씨가 한라사우나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A씨가 지난 11일부터 증상을 느껴서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우나를 이용한 기간권 회원 등 100여 명을 검사했더니 A씨 말고도 21명이 확진된 겁니다. A씨는 매점을 운영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지만 방역당국은 정황상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를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사우나는 주변 시장 상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시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도 있는데요. 동문시장 상인회는 혹시 모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야시장 운영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 전수검사가 진행된 김영리에서는 주민 7명이 추가 확진돼 김영 성당발 확진자는 지금까지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 확진자는 이달에만 100명 넘게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189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도내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이 제주 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지가 됐다면서요? 네, 제주 지역의 모든 학교가 다음 주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등교 수업을 중지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주 도내 188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기말고사는 3분의 1 등교 범위 안에서 치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은 학급당 15명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유치원과 초중고교 14곳이 자체적으로 등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어제 양성 판정이 나온 159번 확진자, 제주 제1고등학교 학생은 대기고 확진자 가운데 1명과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학원을 다닌 것으로 파악됐고, 오늘은 다행히 재학생 추가 확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확산세가 빨라지면 대응 능력이 걱정이 되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음압병상 수가 가장 우려되는 점인데요. 도내 음압병상은 제주대병원과 제주의료원, 그리고 서귀포의료원 이렇게 세 곳을 합해서 191개고 현재 100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명을 넘으면서 제주도는 일반 병상을 비우는 소개 명령을 내려서 먼저 주말까지 45개를 확보하고 추가 병상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하루 진단검사가 2,000건가량에 이르면서 도내에서는 전부 철회하지 못해서 다른 지방 민관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주도는 검사 인력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소모임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 격상에서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염 확산으로 진단검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병원 선별 진료소는 낮에만 운영되다 보니 확진자 판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방역 시기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사우나와 성당, 교회 관련 집단 감염 확진자만 50여 명, 모두 소규모 회의와 식사 등 모임이 감염 경로로 지목됐습니다. 이런 소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 수준보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우나 등 목욕업과 장례식장 등에는 3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목욕업에는 매점은 물론 냉온탕 운영을 중단시키고 음식물 섭취도 전면 금지됩니다. 장례식장은 상주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고 결혼식장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이용자와 근무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가족이나 친구, 동료 사이 10인 이상 모임도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친구, 직장 동료 등에서의 식사 또는 대화 모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 대상자 증가에 대한 방역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검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운영 시간에도 혼선이 빚어지면서 확진자 파악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대응도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주 지역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에는 도내 종합병원 6곳 모두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야간과 휴일은 응급 환자만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촉자 통보를 받고도 주말이 끼면 며칠씩 검사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선별진료소만 24시간 돌리다 그러면 지금의 인력의 거의 3분의 2가 더 충원이 돼야 그 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문가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2단계 격상 첫날부터 강화 조치된 거리두기, 시설 중점 관리와 함께 검사 수요 폭증에 따른 방역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최근 합의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공표나 보도를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언론사의 선거 여론조사나 정당 활동을 위한 여론 수렴 형식으로 조사를 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야의 정쟁과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표류해왔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3 희생자에게 위자료를 지원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고 국민의힘도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의 최종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희생자 배보상의 근거가 되는 문구를 집어넣어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 유족회와의 간담회에서 국가는 4.3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는 부대 의견에 따라 2022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란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야 합의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개념 자체는 배상의 일종이다. 또 4.3 수용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4.3 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도 넣는다고 밝혔습니다. 후손된 도리를 다해서 이번에 여야 합의하에 4.3 특별법이 통과됐다라고 할 수 있는 재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3 유족회와 만나 4.3 특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처음 발의된 뒤 3년 넘게 표류했던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로 개념이 바뀌면서 실제 지급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모레 해제됩니다. 지정 해제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는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전매나 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2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시 월평동과 아라동 일대 100만 제곱미터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골프장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내년부터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주도세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건축물 재산세율을 0.25%에서 0.75%로 3배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올랐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한낮 체감 온도가 1도에 머물겠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산간도로는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산간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북서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2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온은 토요일보다는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4도, 동부가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8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성탄절 전날에는 오전에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다가 성탄절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상품 감귤 10,000톤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감귤 가격 지지를 위해 35억 원을 들여 1kg당 350원에 크기가 큰 상품 감귤 10,000톤을 수매하고 가공용 감귤도 수매 물량을 8만 톤에서 10만 톤으로 확대합니다. 전국 9대 도매시장의 12월 노지감귤 평균 경락가는 5kg 한 상자에 5,900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감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시에서 생산된 극조생 감귤 18,000여 상자를 서귀포산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 등으로 판매한 혐의로 모 유통업체 대표인 40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업체 대표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서귀포시도 비상품 1,000회양을 수확해 선과장에 판매하려던 농가 3곳을 적발하고 수확한 물량 7톤을 출하 금지했으며 선과장에 이미 판매한 농가 1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 학생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을 삭제해 통과시켰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